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건강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건강한 발을 위한 관리법.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은 지면과 직접 닿는 부위로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지만 신발과 양말에 쌓여 있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발은 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피로가 쉽게 쌓이며 발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신발과 깔창의 선택. 발을 보호해주고 발의 역할을 분담해줄 수 있는 신발과 깔창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발 길이에만 맞춰 기성화를 신는 경우에 발볼이 넓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 앞쪽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발 폭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폭이 많이 큰 사람은 맞춤 신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압축, 즉 족지 상자, 압축이 너무 좁은 것은 무지 외반증이나 속원망류의 원인이 됩니다. 발 모양에 맞는 압축이 둥근 신발이 좋으며 뒷굽은 3cm 이하로 높지 않은 게 좋습니다. 하이힐처럼 앞이 뾰족하고 뒷굽이 높은 신발을 즐겨 신으면 발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 압력이 앞쪽으로만 가해져 굳은 살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지간 신경종 같은 질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이힐을 피할 수 없다면 중간중간 편안한 신발로 갈아 신어 착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폭이 변하므로 정기적으로 발 크기를 측정하고 신발을 고를 때는 발이 가장 커지는 저녁대의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평발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아치를 형성해주는 깔창이 평발로 인한 발 관절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평발의 진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용 맞춤 깔창으로 지간신경종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을 청결하게. 발은 양말과 신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습기가 많은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세균 감염이나 무좀균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장시간 운동하거나 걷는 경우에 자주 휴식하면서 발을 말려주면 물집이 잡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세균 감염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깨끗이 닦아서 말리고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는 크림을 발라 피부 건조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과 운동. 발과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족저근막염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45도 정도의 각도로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계단에서 발 앞쪽을 대고 체중을 눌러주는 것도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며 수건을 바닥에 놓고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운동 또한 발바닥 근막에 도움이 됩니다. 벽에 양쪽 팔을 대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약간 굴곡시키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뺀 채로 발은 일렬로 평행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뒷다리는 무릎을 완전히 편 채로 발바닥을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서서 팔꿈치를 굽히면서 상체를 벽 쪽으로 지그시 미는 자세를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발목의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에 밴드를 감고 저항을 준 상태로 발을 4번 안쪽으로 젖히고 발을 4번 및 외번은 바깥쪽으로 젖히고 굴곡은 구부리고 신전은 펴기. 즉 4번 및 외번 굴곡 신전 시켜서 각 10초간 유지하는 것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좋으면 인대가 약간 불안정해도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격을 자주 하고 발바닥 가운데에 공을 놓고 발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4번째, 발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반복되는 굳은 살이나 티눈, 발가락이 저린 증상 등은 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생활 습관의 변경이나 깔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진행하여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수술적 치료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발은 양쪽 합쳐 52개의 뼈와 38개의 근육, 214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을 잃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변 부위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같은 질환의 경우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2번째 발가락에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은 무지외반증을 치료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이므로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병원을 찾아 제대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은 삼성 본어스병원 대표 원장인 김경무 님이 썼습니다. 4가지 잘 들으셨죠?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4가지와 특히 3번째 읽어드린 스트레칭과 운동, 제가 읽어드린 거 잘 들으면서 따라 하시고 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글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주변에도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